손쉽게 만들 수 있는 주먹밥. 오늘 이 시간 맛과 영양으로 똘똘 뭉친 주먹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젊은 세대들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주먹밥을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수님? 예,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자면 간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요구에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보면 먹기에도 간편하고 하는 것도 뭐 딱히 물론 지금 하신 건 굉장히 힘든 것도 있겠지만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 휴대에도 장점이 있고요. 간편한 장점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부터 밥이 힘이다. 나의 힘은 밥심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너무 바빠서 밥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게 간편한 아침 식사 뭐 이런 거 점심도 때울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빵으로 드셨다 하면 왠지 한 끼를 먹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러니까 배도 든든하고 거기다 간편할 수 있다 하면 굉장히 그 현대인의 요구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같은 때에 그 휴대식 뭐 비상식으로 많이들 사실 사용을 했었고요. 요즘에는 도시락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꼭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서요. 예, 빵이나 이런 거보다도 주먹밥 먹었을 때 만족도가 정말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빨리 만들 수 있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거지만은 다른 패스트푸드와는 다른 게 충실한 영양성을 갖고 있다는 거. 오늘 그 주먹밥의 다양한 변신 모습이 공개될 텐데 아마 이제 가정에 달 맞아가지고 가족 나들이 계획 많이 짜시잖아요. 네. 오늘 방송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그릇 뚜껑을 탁 열었을 때 예쁜 주먹밥이 탁 나오면 굉장히 정성 들여 만든 것 같이 보이고 요리 실력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오늘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전화와 인터넷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주먹밥 보면 떠오르는 말이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딱 어울리는 거예요. 이건 뭉쳐야 되니까 무조건. 예. 잘 뭉쳐. 근데 이 주먹밥 보면 떠오르는 말이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딱 어울리는 거예요. 이건 뭉쳐야 되니까 무조건. 예. 잘 뭉쳐야 되는 거니까 쌀이 그만큼 잘 뭉쳐지는 쌀이 필요하겠죠. 이게 쌀 종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뭉쳐지는 쌀이거든요. 근데 쌀을 보시면 여행 가서 뭘 먹었는데 이게 도대체 쌀인지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쌀의 종류에 따라서 찰기가 다른데 그 이유가 쌀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아밀로펙틴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밀로펙틴이 많이 들어있는 쌀은 찰기가 있는 거고요. 아밀로펙틴이 적게 들어있으면 찰기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눠서 하나는 아밀로펙틴이 많은 우리가 먹는 쌀을 자포니카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찰기가 별로 없는 쌀을 인디카종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네요. 쌀의 종류 왼쪽에 지금 자포니카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먹는 쌀이고요. 그렇죠. 통통하고 짧아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인디카종은 길이가 굉장히 길고 날씬하게 생겼죠. 근데 이 뭉치는 밥, 또 주먹밥을 하기 위해서는 왼편에 보이는 자포니카종 쌀을 이용을 해야만 잘 뭉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뭉치면 좋으니까 그러면 찹쌀을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잘 뭉쳐지는데 떡같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찰기를 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맵쌀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주먹밥을 먹을 수 있겠네요. 같은 품종을 먹는 나라라면? 예, 그렇죠. 쌀을 먹는 나라 중에서 특히나 잘 뭉쳐지는 자포니카종의 쌀을 먹는 나라에서는 주먹밥이 발달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세계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인디카종 쌀을 먹는 곳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자포니카종 쌀을 먹는 곳입니다. 자포니카종 쌀을 먹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지 않죠. 한 1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먹는 쌀은 밥은 쫄깃쫄깃 찰져야지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더 많은 나라에서는 찰기가 없는 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먹밥 하면 역시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인데요.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이 자포니카종의 쌀을 먹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쪽 왼편 유럽 쪽으로 가면은 또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 우리 주먹밥과 비슷한 그런 수플리라는 요리를 먹고 있어요. 또 그 미국 쪽으로 가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캘리포니아 롤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주먹밥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뭉쳐져 있기 때문에 주먹밥의 일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건 원래 아메리카에서 먹었던 요리는 사실 아니고요. 이민자들이 많이 가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김밥이나 초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쪽 지역의 재료를 쓰죠. 예, 대표적으로 아보카도 같은 걸 쓰는 것이 캘리포니아 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태국을
좀 알잖아요. 종종 다니시죠? 네, 종종 다니잖아요. 근데 태국에도 이게 이렇게 찰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근로 하시는 분들 배 꺼질까봐 소수분들이 먹는데 거기도 찰밥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주먹밥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왠지 슬퍼. 어? 주먹밥 먹는데 여유로운 거 봤어요? 주먹밥 먹으면 괜히 눈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눈물 나는 주먹밥. 네. 사극에서도 보면은 대감님이 주먹밥 먹는 거 봤습니까? 이 주먹밥 언제부터 먹었습니까, 이거? 네, 정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왠지 슬프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먹을 것 같은데 삼국 유사에 보면 주먹밥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요? 예, 이거 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뭐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 비상식량 또는 그 휴대용 식량으로 주먹밥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어떤 사람이 출가를 해야 되겠다고 가출이 아니라 출가입니다. 전혀 다르죠? 예, 큰 뜻을 품고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홀로 남아 계시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머니가 혼자 남아 계시니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그 어머니께서 오히려 아들의 등을 떠미시면서 나는 괜찮다. 나가서 네가 큰 뜻을 세워라. 이렇게 하시면서 밥을 해서 먹이고 나가다 보면 애가 마음이 변할까봐 남아있던 밥을 뭉쳐가지고 7덩어리를 싸주시면서 이거 빨리 가지고 가라고 그러셨대요. 예, 비상식량으로 주신 거죠. 이분의 아들이 그래서 결국은 의상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 진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끼 식사로 괜찮을 것 같은데 남자분들도 괜찮을지 열량이 얼마나 되나요? 예, 사실 뭐 주먹밥 만드는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주먹밥 하면 또 많이 떠오르시는 삼각 주먹밥 생각을 하시면요. 네. 그거 하나가 밥이 90g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게 얼만큼인지 모르시죠? 몰라요. 밥 한 공기가 210g이에요. 그럼 반 공기 가까이 되는 거네요. 예, 반 공기 조금 못 되는 정도, 그 정도 되는데요. 210g이면 약 300칼로리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한 끼 식사로 600이나 700칼로리 정도를 드셔야 되니까 사실 밥 한 공기를 먹으면서 이제 반찬을 함께 드셔서 그 정도 열량을 채우시는 건데 만약에 삼각 김밥으로 내가 식사를 해결해야겠다. 그럼 그거 하나 드셔서는 무리죠. 예, 모자라겠죠. 하나면 120, 150칼로리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적어도 3개 정도는 드셔야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식 주먹밥의 역사도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 기록이 있나요? 그렇죠. 뭐 저희 못지않게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주먹밥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뭐 한 1,000년, 1,000년 정도 전에 헤이안 시대 때부터 먹었는데요. 특히 그 무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비상식량이 필요하잖아요. 비상식량으로 많이 썼다는 기록이 있고요. 지금 뭐 서 교수님도 우리나라 김밥과의 주먹밥과 차이를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비빔밥 문화예요. 네, 같이 섞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위 안에 들어가 섞이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입안에서 섞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 교수님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식 주먹밥을 할 때는 이미 재료를 다 섞어서 먹죠. 한꺼번에. 그리고 일본식 주먹밥은 따로따로 재료를 해서 몸 안에서 나중에 섞이게 예, 그렇게 만듭니다. 예. 큰 차이네요, 이것도. 예, 차이가 문화의 차이일 수도 커요. 있고. 예. 뭐 소풍 갈 때나 어디 뭐 출장 갈 때나 쓰면 좋겠는데 이 보존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얼마나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건지 이게. 사실 식중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여름철이 아니라 오히려 봄철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만큼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도시락을 많이 먹기 때문인데요. 냉장 유통되는 그 김밥이나 또는 삼각김밥 이런 것들 주먹밥류는 34시간에서 37시간까지도 보관이 가능해요. 그런데 실온에서 보관을 하시게 되면 3, 4시간만 지나도 약간 부패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야외로 나가실 때는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면 사이사이에 얼음팩 같은 거 끼워갖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예.